햇살의 책장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는 선택의 비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목표의 심상화입니다. 트랜서핑에서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상식과 통념의 울타리 너머에 있다. 트랜서핑 방법의 가장 근사한 목표 성취 방법은 목표의 심상화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원하는 바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상상하여 그 심상을 머릿속에 늘 떠올려 놓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심상화를 시간 낭비로 여긴다. 사실이지 걷는 사람이라야 길을 건너갈 수 있지. 백일몽을 꾸고 있는 사람은 길을 건너갈 수 없다. 하지만 그야 어찌됐든 간에 목표의 정신적 상징물은 실제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과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당신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저 걷는 사람은 평균적인 결과를 얻어 상식의 승리에 자기 몫에 기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한편 배낭 속에 트랜서핑의 실천법을 품고 다니는 구도자는 상식이 이른바 운수대통, 우연, 행운의 선택과 같은 개념 속에 구겨 넣으려고 애쓰는 그런 결과를 성취할 것이다. 상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랜서핑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평균적인 결과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면, 삶 속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방랑자다. 트랜서핑의 방랑자는 운명에 의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그의 선택을 받는다. 상식의 아성을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뜬구름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땅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상식이야말로 구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것을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지만 곧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정해진 목표를 심상화하는 것이 언제나 결실을 맺어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비전이나 비주류 심리학을 파고드는 사람들조차도 심상화에 100% 기대지는 못한다. 심상화 기법에는 간단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 그것은 성공률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질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박아두고 싶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실제로 100% 듣는다. 알려진 심상화 기법의 종류는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꿈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가장 효과가 미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종류의 심상화다. 꿈을 꾸는 것은 해롭지는 않아도 실질적인 쓸모가 없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은 대개 그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고 행동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머나먼 별처럼 바라본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것이 한갓 공상일 뿐임을 귀뜸해 주려고 들면 그들은 조개처럼 껍데기를 닫고 말한다. 내 꿈을 건드리지 말아요. 꿈꾸는 사람들의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그것은 꿈꾸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종류는 필름이다. 영화가 아니라 당신 생각 속의 욕망의 필름 말이다. 머릿속에서 필름을 돌리는 것은 의도적인 과정인데 이것이 꿈꾸는 것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여기에는 행동하고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행동 중 하나는 필름을 봄으로써 욕망의 실현을 심상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집을 가지고 싶어서 일정 방식에 따라 구석구석 세밀하게 그 모습을 그려본다. 당신은 머릿속에 그 집의 모습에 관한 완전히 혹은 거의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를 낮 시간 동안 늘 품고 있다. 당신이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얻을까? 글쎄, 당신은 분명히 마음속에 그린 모습 거의 그대로의 집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집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길가에 다른 사람의 집이든가 아니면 영화 속의 집일 것이다. 당신은 주문한 대로 얻는다. 어쨌든 당신은 집의 모습을 심상화하려고 정직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웨이터에게 그것이 당신의 집이라고는 어떤 식으로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웨이터는 당신의 주문을 정확히 처리했다. 당신은 심상화 과정을 책에 적힌 대로 잘 하려고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까먹은 것이다.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이런 식의 심상화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수다. 영화는 영화로 남는다. 당신은 결코 그것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 당신은 다만 거지가 쇼윈도우를 들여다보듯이 그것을 들여다볼 뿐이다.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에서는 당신은 관객처럼 필름을 보지만 동시에 생각으로 그 속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부터 훨씬 더 강력하다. 당신이 그 인물이 된 연기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방사에너지의 매개 변수를 해당 인생 트랙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의 목표는 새 집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 속에서 보고만 있지 말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꿈을 지어내라. 집 안에 들어가서 이방 저방 걸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만져보라. 벽난로 앞에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즐기고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불 속에 장작을 던져 넣어보라. 부엌에 가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들어있는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라. 침대는 편안한가? 식탁에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집들이를 하라.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보라. 정원의 잔디를 손으로 만져보라. 잔디는 부드럽고 푸르다. 꽃나무를 좀 심어보라. 어떤 꽃이 좋은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어보라. 집에 온 편안함을 느끼라. 아무튼 그것은 당신의 집 아닌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머나먼 나라의 일인 양 꿈꾸는 사람의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지 말라. 당신은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끼라. 아시다시피 이 심상화는 곧 슬라이드다. 이런 슬라이드는 당신의 안락지대를 넓혀줄 것이고 그 내용은 시간과 함께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던져버린다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의 삶 속에 기적이란 없다.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식으면 슬라이드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다그쳐야 하고 그것은 당신을 금방 지치게 만든다. 그럴 때는 당신에게 그 슬라이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실현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목표로 하는 인생 트랙 위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은 은근과 끈기로서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끈기야말로 첫 단계에서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를 심상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자신을 더 이상 다그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펜듈럼이 강요한 것이라면 당신의 영혼과 마음은 의기투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온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가면 슬라이드의 심상화는 확실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진정으로 가지겠다는 결정이 서면 외부 의도가 목표를 실현할 길을 찾아낼 것이다. 슬라이드가 트랜서핑의 심상화 기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최고 품질의 슬라이드도 실현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특히 목표가 가능태 공간의 먼 곳에 있는 섹터라면 더 그렇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가속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과정의 심상화. 다음에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자. 당신의 최종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은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심상화하고 있다. 심상화는 세 번째 종류의 원칙에 입각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행해졌다. 문제. 그 결과는 무엇이고 언제 이루어질까? 답.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짓을 평생 동안 계속하더라도 당신은 기껏해야 돈이 든 가방을 더 자주 보게 될 뿐이다. 그것도 영화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거나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희소하다. 당신은 확률에 돈을 걸 텐가? 당신은 이렇게 물으리라. 어째서 그런가? 나는 손수 그 가방을 열어 돈을 꺼내고 세어보고 거의 핥다시피 했다.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는 영화 구경이 아닐진데 그 이상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전능한 외부 의도는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이 상황을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가방에 가득 든 돈은 당신의 목표가 아니다. 돈은 단지 부수물일 뿐이다. 그것은 목표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니 이 정도만 해두자. 두 번째 잘못은 최종 목표에 집중한 것이다. 최종 목표가 한 발짝밖에 있지 않은 한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목표 쪽으로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다. 물론 당신의 안락지대는 넓혀지고 외부 의도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외부 의도를 어떤 식으로도 도와주고 있지 않다. 최소한 다리라도 움직여야 한다. 나는 당신이 행동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심상화 과정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상식적 경험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생각과 열망을 그 목표 쪽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당신은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약속했듯이 트랜서핑은 무조건 듣는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상식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믿을 수 없는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트랜서핑의 심상화와 일반적인 심상화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밝혀보자. 아시다시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욕망이다. 목표를 향한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은 의도다. 모든 행동을 추진시키는 배우의 힘은 의도이지 욕망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 당신을 전진시켜주는 것은 목표를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당신이다. 의도의 실현이란 하나의 과정이지 목표를 한 방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목표 자체도 심상의 일부다. 하지만 심상의 초점은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에 있다. 목표는 그것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당신의 뒤에 놓인 배경 그림일 뿐이다. 욕망이 의도와 다른 것만큼이나 목표 자체를 심상화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것과 같지 않다. 욕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당신이 팔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자. 먼저 당신이 팔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목표인 올려진 팔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팔을 올리라. 앞부분에서는 욕망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는 일은 당신은 단지 팔을 올리고 싶다는 소망만을 표하고 있고, 그리고 목표인 올려진 팔을 심상화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데, 의도는 팔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목표는 당신이 추구해야 할 무엇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저 원하고 자신이 거기에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필요한 단계를 밟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즉, 그 과정을 실천해야 한다. 이 모두가 단지 쓸데없는 궁리에 지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논거가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데려가는지를 보라. 목표를 심상화하는 것은 욕망이 벌이는 짓으로 그것만으로는 목표에 한치도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뭔가가 일어나기를 바라기만 함으로써 공포탄만 쏘고 있는 것이다. 트랜서핑에서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심상화한다. 이 경우에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어서 목표는 조만간에 이루어진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꿈에서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움직임은 눈앞에 실제한다. 당신은 자신이 여러 인생 트랙을 거쳐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자체를 심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이 창조적인 일이어서 최종 목표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상화가 특히 유용하다. 과정을 심상화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 당신이 미술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작품이 지니기를 바라는 특징은 알고 있다.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작품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오늘 당신은 작품의 세밀한 부분을 조금 완성시켰다. 내일은 또 새로운 모습을 갖출 것이다. 당신의 작품이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당신은 작품에 더 많은 특징을 부여하고 있고 그것은 당신의 눈앞에서 걸작으로 변해가고 있다. 당신은 이 창작 과정에 몰입한 채 즐거워하고 그 아이는 당신과 함께 자라난다. 당신은 상황에 적절한 심상화 방법을 어려움 없이 발견해낼 것이다. 비결은 목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태어나고 자라서 완성되어가는 과정도 그려가는 데 있다. 작품이 제 스스로 완성되어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창작해내는 것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의 손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 당신은 작품을 창작하고 동시에 그것을 감탄한다.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엄마가 그 좋은 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자리에 뉘어 재우고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상상한다. 그녀는 아이를 애뜻이 보살피며 사랑스럽게 여기고 날이 갈수록 더욱 귀여워지는 것을 확신한다. 엄마는 아이와 놀아주고 가르치고 동시에 아이가 더욱 영리해져서 곧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을 상상한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그저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이자 동시에 그 과정의 심상화다. 엄마는 아이가 자라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가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라서 되어갈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다. 당신의 작품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면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그것이 갈수록 더욱 편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해가는 것을 상상하라. 내일은 좀 더 세부적인 기능을 첨가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당신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을 상상하라. 당신은 날마다 새롭고 독창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당신의 계획이 발전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프로다운 작품의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자신에게 계속 말하라. 당신이 몸을 가꾸고 있다면 그것을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키우라. 몸이 점점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상상하라. 영양을 주고 단련시켜서 필요한 곳은 근육이 붉어지고 다른 곳은 탄탄해지는 모습을 그리라. 어떤 경우든 과정을 심상화하라. 당신의 작업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말이다. 단지 최종 결과만을 상상하는 것은 안락지대를 넓혀주고 그것만도 상당한 일이긴 하지만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심상화한다면 당신은 외부 의도의 작용을 한층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어떻게 실현될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침착하고 용의 주도하게 심상화만 계속하라. 목표가 당신의 안락지대 안에 완전히 융화되기만 하면 외부 의도가 적당한 기회를 던져줄 것이다.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는답시고 좌충우돌 정신없이 헤매지 말라. 중요성은 제쳐두고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 슬라이드를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안에서 살라. 그러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 길을 가고 있게 될 것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그려서 그것이 실현되게 만드는 심상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의 트레이닝 기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요즘에는 심상화 관련 유튜브 영상도 많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심상화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목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움직임에 집중하고 그 구체적인 과정을 심상화하셔서 목표 실현을 더 가속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